있어주는 마음에도 엔돌핀이 있잖아요. 엔돌핀은 사랑의 메시지. 한 백년도 못 사는 인생 기분 좋게 살아요. 누구나 세상을 살다가 보면 힘들 때도 있겠지만은 있고 있어주는 마음에도 엔돌핀이 있잖아요. 엔돌핀은 사랑의 메시지.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맘 나눠주고 살아요. 사랑하는 마음속에 엔돌핀 있고 있어주는 마음에도 엔돌핀이 있잖아요. 엔돌핀은 사랑의 메시지. 우와, 2022년도 시작한 지가 정말 거짓말 하나 안 하고 불과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벌써 8월이에요. 엊그제 7월, 그러니까 7월 달에 제가 청포도 사랑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8월이에요. 2020년 8월 3일 수요일 광주 FM 88.9MHz 광주 시민방송 슬기로운 수다 시간, 오늘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엔돌핀이 팍팍 솟아나고 남수란의 엔돌핀으로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오늘 수요일이요, 일주일 중에 딱 꺾어지는 날입니다. 한가운데 있는 날. 지난 월, 화 좀 힘들게 일하셨죠. 오늘 퇴근하시고 이틀만 또 일하시면 토, 일 쉬시잖아요. 일을 되게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손녀를 보러 서울을 다녀왔었습니다. 서울을 갔더니요, 우리 손녀가 어찌나 좋아하는지 제가 한 이틀 동안을 계속 왕바이킹을 태워주고 왔어요. 왕바이킹은 놀이터를 가서 태워준 게 아니고 집에서 우리 저희 월요일날 저희 사위랑 딸내미가 출근하고 나서 제가 우리 손녀하고 같이 놀아주고 왔는데 손녀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할머니를 보편적으로 좋아하는데 할아버지를 더 좋아해서 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늘 날씨처럼 이렇게 후덥지근한 날씨지만은, 비록 후덥지근한 날씨지만은 막 더우려고 하면 비 좀 뿌려주고 또 더우려고 하면 비 좀 뿌려주고. 그런데 장마 지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장마가 지났는데 이렇게 가끔 비도 뿌려주고 하니까 참 좋은 날씨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도 해봤다, 이별도 해봤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눈물도 흘렸다, 원망도 해봤다, 삶에 지쳐 쓰러져도 봤다. 이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난 일은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올라가도 봤다. 무서울 게 없던 나였다. 실패를 해보고 욕심도 버렸다. 이제 마음도 다 비워버렸다. 이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난 일은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이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난 일은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여기서 전담은 괜찮다. 그래서 바꿨는데.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이름부터가 담배인데. 이거 냄새 안 나니까 괜찮지? 아니 눈치 보이니까 괜히 물어본 겁니다. 전자담배면은 그냥 담배는 안 피우시겠어요? 확실히 덜 핀다. 더 많이 핍니다. 불 다 피니까. 끊으신다면서? 마음만 먹으면 바로 끊지. 못 끊을 것 같은데 핑계 대면서 계속 피우거든요. 저 괜찮겠습니까? 괜찮은 담배는 없습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아이고 미안하다. 보건복지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사시는 게 행복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아요. 어떻게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냐면 저는 날짜를, 시간을 잊어먹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늙는 건지 어쩐지를 모르니까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루, 이날은 가슴이 엄청 콩당콩당 뜁니다. 수요일, 매주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들을 만난다고 그래서 광주 FM 88.9MHz 광주 시민방송, 더더구나 슬기로운 수다 시간에 여러 청취자들 만나 뵙게 돼서 가슴이 콩당콩당 뜁니다. 유화처럼요. 유화가 부릅니다. 가슴이 콩콩. 나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가슴이 그냥 콩콩 뛰는 걸. 좋아하나 봐. 사랑하나 봐. 입술이 쪽쪽 다 들어가는 사랑이었어. 사랑이었어. 처음 느낀 사랑이었어. 가슴이 콩콩콩. 가슴이 콩콩콩. 콩콩 내려앉는 걸 보니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정말 정말 사랑하나 봐. 나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가슴이 그냥 콩콩 뛰는 줄. 좋아하나 봐. 사랑하나 봐. 입술이 쪽쪽 다 들어가는 줄. 느껴보았어. 느껴보았어. 사랑인 걸 느껴보았어. 가슴이 콩콩콩. 가슴이 콩콩콩. 콩콩 내려앉는 걸 보니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정말 정말 사랑하
쪽쪽 다 들어가는데 사랑이었어 사랑이었어 처음 느낀 사랑이었어 가슴이 콩콩콩 가슴이 콩콩콩 콩콩 내려앉는 걸 보니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정말 정말 사랑하나 봐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요, 각 지자체별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수많은 공연과 이 맛과 멋이 넘치는 이 공연 문화들이 굉장히 풍성해지고 있어요. 더더구나 광주 광역시 동구가 충장로의 다양한 역사, 문화 지원 알리기에 자원 알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동구는 오는 5일까지 8월 5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서 골목 관광 큐레이터 신규 양성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골목 관광 큐레이터는 영화가 흐르는 골목, 광주극장, 근대 건축물, 오래된 가게 등 충장로 골목에 숨겨진 각 명소에서 관광객들이 충장로를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관광 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그래요. 신청 대상은 역사, 문화, 관광에 대한 기본 소양과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춘 광주 시민 누구나 가능하고요. 관광 서비스 마인드와 사명감을 지닌 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모집 인원이 한 20명이고요. 최종 선발 결과는 이달 12일 날 발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발된 교육생은 이번 달 17일부터 예정된 골목 관광 큐레이터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시범 골목 관광 큐레이션을 거쳐서 충장로 골목 관광 큐레이터로 현장에 배치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과 골목 재생계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임택 동구청장님은 충장로 골목에 숨겨진 매력을 품격 있는 해설로 관광객들에게 전하는 골목 관광 큐레이터 모집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면서 관광객을 만족시킬 맞춤형 전문 해설로 충장로 골목 관광 문화 자원을 널리 알려 찾고 싶은 동구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동구는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예비사업에 선정된 명가골목 충장사호 유네스코 사업을 통해 충장로 고유의 역사, 문화, 예술, 인적 자원을 활용해 관광과 체험이 공존하는 골목 복합 관광 코스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이 광주 충장축제가 저희 전국에서 알려진 우수 축제죠. 이 광주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동구가 이 관광 큐레이터를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한번 모여 보시면 어떨까요? 손빈의 다듬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겨울밤 창살 너머로 어머님의 다듬이 소리 한숨 소리가 담장을 넘어 긴긴 밤을 어이할 건나 세상살이 고달퍼도 시집살이 포다야 대추나무 방망이는 온 밤을 울리고 장독대에 숨몰듯 그 세월이 그 얼마드냐 어머님의 다듬이 소리 수수때 걸려있는 처마 밑에 바람이 울고 부엉이 소리가
깨우고 긴긴 밤을 어이할 것나 세상살이 고달퍼도 시집살이 푸다야 대추나무 방망이는 온 밤을 울리고 장독대에 숨몰듯 그 세월이 그 얼마드냐 어머님의 다듬이 소리 세상살이 고달퍼도 시집살이 푸다야 대추나무 방망이는 온 밤을 울리고 장독대에 숨몰듯 그 세월이 그 얼마드냐 어머님의 다듬이 소리 저희 광주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만 5천 명 선을 넘었대요. 3,500명이요. 3만 5천이 아니고 죄송해요. 3,500명 선을 넘었었대요. 이것은 지난 4월 19일 날 4,071명 이후에 110일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진단검사 건수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5월 말 기점으로 문을 닫았던 임시선별검사소도 오는 11일부터 재가동된다고 합니다. 4일 광주광역시 방역당국에 따르면요, 광주 서구 상문 누리로 78 칙평동에 위치했던 5.18 민주화 운동교육관에 임시선별소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기존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운영되는 시설과 같은 성격이죠. 검사소는 오는 11일부터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이나 공휴일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가동됩니다. 이곳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양성자, 해외 입국자 등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만 채취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방역당국은 5.18 교육관을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도 활용할 예정인데요. 제2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종료한 데 이어 5월 달에는 광주 소방학교 제1 생활치료센터도 문을 닫았었죠. 5.18 교육관 생활치료센터는 50병상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고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 가운데 거주지가 불확실한 해외 입국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입소시켜 치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병상 가동률 등 운영 상황을 감안해 전국 확진자가 20만 명 이상 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예비시설 지정, 여건 마련 등의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광주 지역 코로나19 환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3일에는 오후 6시 기준 3,41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고 자정집계까지 합산하면 111일 만에 최고 기록갱신이 점쳐진다고 해요. 광주에서는 전날에도 3,553명이 확진되는 등 8월 들어 단 사흘 만에 만여 명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 5,813명이 감염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가 됐는데 7월에는 34,946명 신규 환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지역 누적 확진자는 58만 2,369명으로 늘어났고 광주시 2명 중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험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것도 예전처럼 어떤 거 통제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제가 광주 시민 여러분, 제가 사랑합니다. 제발 우리 코로나 조심하시게요. 진미령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당신을 얼마나
해도 내 사랑, 바닷가 깊다 해도 내 사랑.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한없이 당신을 사랑해요. 곁에 있지 않아도 마치 숨소리가 들리는 듯, 내 손 잡지 않아도 마치 꼭 잡아주듯이, 당신이란 이름만 가져도 모두 가진 것처럼 그렇게 끝없이 당신을 사랑해요. 떠나가지 말아요, 이리 와 꼭 안아주세요. 부서지는 내 가슴을 살며시 안아주세요. 곁에 있지 않아도 마치 숨소리가 들리는 듯, 내 손 잡지 않아도 마치 꼭 잡아주듯이, 당신이란 이름만 가져도 모두 가진 것처럼 그렇게 끝없이 당신을 사랑해요. 떠나가지 말아요, 이리 와 꼭 안아주세요. 부서지는 내 가슴을 살며시 안아주세요. 부서지는 내 가슴을 살며시 안아주세요. 부서지는 내 가슴을 당신이 안아주세요. 남양 특집 등골이 오싹한 공포 라디오. 20년 전에 내가 한참 열정 가득한 20대를 보내고 있던 때, 20대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내자는 생각에 우린 배낭여행을 떠났다. 진혁이는 나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였고, 덕분에 우린 서로를 너무 잘 아는 터라 딱히 뭘 상의하거나 조율하지도 않고 일단 무작정 아랫지방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돈은 정말 최소한의 비상금만 챙기고 웬만하면 걸어서 또는 히치하이킹으로. 청주에서 출발해서 첫날은 상주에 도착했고, 기세를 몰아서 둘째 날은 구미까지 걸어서 도착하니 정말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털리는 기분이랄까. 심지어 그 이틀 동안 작디작은 원터치 텐트에서 차가운 새벽 공기를 온몸으로 몸빵하니 호기롭게 집을 나왔지만 이틀 만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었다. 그렇게 셋째 날이 되어 우린 결단을 내리기로 한다. 배낭여행 셋째 날, 김천의 어느 산골. 도저히 걸을 수는 없고 그래도 여행은 계속해야 했고, 히치하이킹을 연달아서 하다 보니 알지도 못하는 산골 동네까지 오게 되었다. 김천까지 들어온 건 확실한데 여기가 대체 어느 동네인지. 마을이면 보통 들어가는 입구에 비석 같은 걸로 마을 이름을 써놓곤 하는데 여긴 그런 것도 없고, 한눈에 보이는 마을의 크기를 보면 그래도 10가구는 좋게 넘어가는 마을이었다. 벌써 해가 지고 있네. 낮엔 그렇게 덥더니 왜 해지자마자 이렇게 쌀쌀해? 좀 옆에서 징징대지 마. 잘 때나 찾아봐. 우린 그렇게 한가로이 중얼거리며 어둑해진 마을로 들어섰다. 작은 시골집 안채. 마을로 들어오는 길에 우연히 만난 동네분께 사정사정해서 동네 구석 빈집에서 하룻밤을 묵어도 된다고 허락받고 우린 텅 빈 집안에 침낭을 깔고 들어 누웠다. 오늘은 바람을 막아주는 제대로 된 집안에서 체력을 보충하고 내일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대구에 도착하는 게 목표였다. 먹을 것까지 얻어오기엔 아직 여행한 지 얼마 안 된 우리에게 무리한 일이었고,
그렇게 줄임배를 부여잡고 애써 잠에 들려는데 바스락 뒷마당에서 들려온 소리. 바스락 바스락. 소리를 들은 건 나 혼자였는지 진혁인 어느새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다. 야, 야, 일어나봐. 왜? 밖에 뭔 소리 들려. 일어나봐. 아이, 고양이겠지. 몰라, 잘 거야. 이놈은 일어날 생각이 없다. 혹시나 큰 소리가 날까 싶어 조용히 침낭을 벗어나 살금살금 뒷마당으로 향했다. 뒷마당엔 누가 썼는지 모를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큰 항아리 위에 떡하니 앉아있는 검은 고양이 한 마리. 아무래도 소리의 원인은 저 친구였나 보다. 아유, 귀여워. 일로와. 근데 내가 손을 내밀며 고양이 쪽으로 다가가자 고양이가 털을 잔뜩 곤두세우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보통 고양이가 사람을 싫어하면 도망을 가는 건 많이 봤지만 저렇게 요란하게 난리를 치는 경우는 정말 생전 처음 봤다. 고양이의 반응에 덩달아 나도 놀라서 절로 뒷걸음질 쳤고 그렇게 어느 이상 떨어지니 고양이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항아리 위에서 날 바라보고 있었다. 깜깜한 한밤중에 모르는 동네, 모르는 사람의 집. 모든 게 낯선 이곳에서 서늘하게 바라보는 고양이의 눈빛에 갑작스레 드는 오싹한 기분에 난 종종 걸음으로 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야, 고양이 맞긴 한데 저거... 응? 누구세요? 방엔 처음 보는 아저씨 한 분이 계셨고 진혁인 내 방향에서 뒷모습만 보이는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듯 했다. 근데 방이 어두운 탓에 간신히 입모양만 보이는 진혁이 이 크지도 않은 작은 방에서 저놈이 분명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입모양만 보이고 소리는 안 들리는 거지? 갑자기 온몸이 굳고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땅에 박힌 듯한 다리는 물론이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때 고정된 듯 남자에게 향하던 진혁이의 눈이 순간 날 바라보았고 그와 함께 돌아가는 남자의 얼굴. 거칠게 주름진 이마가 유독 눈에 띄는 그의 얼굴이 말 그대로 얼굴만 돌아간다. 몸은 뒤로 돌아간 채로 얼굴만. 다리에 힘이 탁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음과 동시에 내 몸이 이제서야 움직인다는 걸 알았고 튀어오르듯 바닥을 박차고 집을 벗어나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마을의 몇 없는 가로등의 빛. 놀란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르고 나니 내팽개친 짐들과 진혁이가 생각났다. 하지만 도저히 그 집으로 돌아가기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잠깐 동안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이곳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난 작은 가로등의 샛노란 불빛에 의지하여 어둡고 차가운 새벽을 견뎌냈다. 잠이 들진 않았지만 잠깐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다. 닭이 우는 소리에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무서움은 아침해에 쫓겨 밀려난 어둠과 같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고 내 발걸음은 그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저 새끼 왜 말짱이 자고 있는 거지? 아무리 냅다 버리고 달아났지만 그래도 친구인지라 당연히 걱정했고 물론 무사하길 바랬지만 이건 좀 이상하다. 왜 저렇게 말짱이 코를 골며 쳐자고 있는 거지? 야! 일어나봐! 뭐야, 왜? 너 뭐야? 왜 말짱해? 그 아저씨는? 뭐래, 뭔 소리야. 아니, 뭐야 너? 어제 기억 안 나? 자꾸 뭐라는 거야. 실컷 자더니 왜 이래. 뭘 자? 개소리 하지마. 나 여태 밖에 있다가 지금 들어왔어. 그제야 진혁이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내가 어제 있었던 일을 진혁이에게 상세히 말했고
우린 서로 이상함을 느꼈다. 진혁인 실컷 자다가 밖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에 몇 번 잠에서 깼는데 그때마다 난 침낭 안에서 말짱히 자고 있었다고. 내가 말하는 아저씨는커녕 자긴 그냥 계속 잠만 자고 있었다고. 처음엔 개소리라며 나한테 꿈꾸고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쏘아대던 진혁이지만 내가 계속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자 진혁이 역시 점차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했다. 우린 서로 말없이 짐을 챙겨 약간은 서두르듯 그 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바로 어제 우릴 이 집에서 묵으라 했던 동네분이 웬 초록색 페트병 하나를 들고 바로 집 앞에 멀뚱히 서 있었다. 그래, 총각들 잘 잤는가? 네, 덕분에 잘 묵어가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동네에 웬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닭을 죽이고 다녀서 약 좀 치러 왔지. 예. 그 혹시 검은 고양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할아버지라고 하기엔 나이가 좀 젊어 보였고 어딘가 낯이 익은 듯한 그 동네분의 눈빛이 약간 가늘어졌다. 봤어? 어디서 봤어? 예? 어디였더라?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본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말하기 싫었던 것 같다. 그냥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 그 새끼 맞아. 빨리 죽여버려야 되는데 어디로 갔나 보이질 않네.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면서도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동네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멀어지는 우릴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배낭여행이고 뭐고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진 기분에 진혁이에게 집에 돌아갈까라고 말을 꺼내자마자 그 말만을 기다렸다는 듯 진혁이 역시 돌아가자고 했다. 그렇게 우린 배낭여행 4일차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정했다. 여행은 이제 끝이었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남은 돈을 모아보려 가방을 뒤적거리던 도중 뭐야 이게? 손을 스치는 더러운 감각에 깜짝 놀라 가방을 열어보니 가방 안에 수북히 담겨있는 짐승의 검은 털. 내가 기겁하며 가방을 팽개쳤고 바로 옆에서 자신의 가방을 뒤적이던 진혁이도 나와 똑같은 반응을 하며 자신의 가방을 내팽개쳤다. 심지어 진혁이의 가방에 들어있던 건 분명 사람의 머리카락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이지 이상한 경험이었다. 그 이후로 우린 그 마을을 다시 찾아보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마을은 지도상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과 부모님께 이야기해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고개를 저었고 그렇게 이 이야기는 우리의 거짓말 또는 헛걸본 걸로 취급받았다. 솔직히 말해 이제는 우리마저도 그때의 일이 그냥 없던 일처럼 혹은 꿈을 꾼 걸로만 느껴진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이 모든 걸 나 혼자 겪었다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진혁인? 우리 둘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헛걸 본 거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대체 그날의 우린 어디서 뭘 겪었던 걸까?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열정의 원천은 내가 지금까지 지켜온 나를 여기까지 지켜준 노담. 나 연기하는 정지훈. 아침부터 밤까지 끝없는 리허설과 촬영으로 엄청 힘들어. 주변에선 다들 괜찮아, 한 대 피워봐, 유혹하네. 하지만 난 노담. 담배는 안 펴. 가수 정지훈, 넌 어때? 나는 가수 정지훈. 유혹? 유혹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알아? 원하는 곡 나올 때까지 디테일을 파는 밤샘 작업은 스트레스. 그래도 난 노담. 담배는 안 펴. 넌 어때? 춤을 좋아하는 나 정지훈. 스트레스? 그게 낫지. 완벽한 최고의 공연을 위해 무대에 설 땐 항상 긴장. 그렇지만 난 노담. 담배는 안 펴. 난 가족이 가장 소중한 정지훈. 긴장?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릴렉스. 담배 냄새를 어찌나 싫어하는지 같이 놀아주려면 나부터 노담 실천. 담배 안 펴. 난 시즌 비시즌 정지훈. 실천? 새로운 걸 도전하는 나. 솔직한 내 모습 꾸밈 없이 보여주지. 야, 됐어. 내가 왔어. 나는 노담 릴레이 첫 번째 대표주자 노담 정지훈. 찐 노담은 금연하는 거지. 자, 네 차례. 노담하는 너를 보여줘.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녹색 도시를 꿈꾸는 광주 남구에서요, 전기 자전거 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광주 남구는 전기 자전거 한 대당 최대 30만 원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구는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원 대상 자전거는 페달링을 감지해 모터가 작동하는 PAS 방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속 25km 이상 움직일 경우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전체 중량도 30kg 미만이어야 한다고 해요. 다만 100% 전기음으로 구동되는 스로틀 또는 스로틀 PAS 겸용 방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대요. 지원 대상은 이번 달 1일 기준으로 남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등을 두고 주민 중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래요. 대상자는 남구 내 자전거 판매점에서 전기 자전거를 구입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고요.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남구청 누리집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서 오는 1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녹색 도시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무척들 노력들 하시는데요. 우리 광주를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정말 녹색 도시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어떤 것이 좋을지 한번 궁금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만큼 딱 우리 이만큼 황신혜입니다. 딱 이만큼만. 세월아 멈추어라.
청취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 금년에 여름 휴가의 피크철인데요. 어때, 휴가는 아직 안 다녀오셨죠? 휴가지를 어디로 정하셨어요? 이 전라남도가 여름 휴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전남 해변으로 오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전남도가 3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안전하게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여행지로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 신안 자은도 분계 해수욕장, 뱃길 해변 등 3곳을 8월 이달에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어요.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해서 가족 단위의 해수욕객에게 최적의 장소이기도 하죠. 이 시기에 불어오는 남동풍은 서핑하는데 최적이라고 합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가르는 짜릿함은 물론 주위의 멋진 풍경까지 더해져 서핑 매니아들에게 꾸준히 찾는 서핑 성지이기도 하죠. 해수욕장 주변 서핑샵에서 대여가 가능하고 입문교육도 받을 수 있어 초보자도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성수가 어우러진 800여 미터의 모래사장은 본인이 감탄을 짜내기도 하죠. 넓은 주차장과 야영장을 포함해 음수대, 샤워장은 대인이 2,000원, 소인 1,000원의 사용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매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 너무나 유명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시죠? 2019년 덴마크 환경교육재단으로부터 안전과 친환경의 조건을 갖춘 해수욕장으로 인정받아 블루 플래그 국제인정을 획득했죠. 우리나라 대표 친환경 해수욕장으로 인정받은 만큼 명사심리 해수욕장의 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곰솔 숲은 피수지로도 안성맞춤이죠. 해양 치유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습니다. 해변을 거니는 노르딕 워킹, 모래 위 비치 플라테스, 조개를 활용한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모래찜질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5일까지 운영하며 완도군에 전화로 사전 접수하거나 명사심리 해수욕장 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 전화는 061-559-5682번입니다. 신안 자은도 분계 해수욕장과 뱃길 해변은 깨끗한 모래사장과 해안을 따라 펼쳐진 울창한 여인송 숲이 유명하죠. 어른의 팔로도 감싸기 어려울 정도로 굵은 소나무, 숲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해수욕을 즐기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여인송 숲은 여인들의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준다는 전설을 품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분계 해수욕장은 최근 인근의 5성급 라마다 플라자 앤 C1 리조트 개장 이후 최고의 휴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남 최대 규모의 연회장을 비롯해 워터파크, 사우나, 인피니티 풀, 레스토랑, 키즈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이에 박용학 전남도 관광과장은 여름 휴가철 야외 활동 중 무엇보다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전남도가 추천하는 여행지에서 시원하고 추억에 남는 여름 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 휴가는 꼭 광주 시민들의 올 휴가는 안전하고 쾌적한 전남의 해변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고향에 가는 기분으로요. 어머니 모시고 한동엽의 검정 고무신입니다. 어머님 따르라 고무신 사러 가면 멍멍개가 해를 줬던 날 길가에 민들레 머리 풀어 흔들면 내 마음도 따라 나갔다 질세라 해가 타던 우리 어머니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구나 세월만 휘휘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 보리쌀 한말 이 고장에 가면 사오려나 검정 고무신 밤이면 밤마다 머리맡에 두고 고이폭에서 잠이 들었네 질세라 해가 타던 우리 어머니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구나 세월만 휘휘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 질세라 해가 타던 우리 어머니 꿈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없구나 세월만 휘휘 검정 고무신 우리 어머니 청취자 여러분, 혹시 우리 광주 시민 어린아이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이 있다는 곳 알고 계세요? 3년 만에 개장한 도심속 물놀이터는요,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이라고 있는데요. 북구 오룡동에 위치한 광주 시민의 숲 내 유아숲에는 3년 만에 개장한 무료 물놀이장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여름의 시원한 추억을 선물하고 있다는데, 이용 기간은 7월 23일 토요일부터 8월 20일 일요일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하고요. 이용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 50분 이용하고 10분 휴식한다고 그래요. 무료로 사용하는데 단 만 12세 이하만 이용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광주 시민의 숲 물놀이장은 수심 20에서 30cm로 어린 아이들이 첨벙거리며 놀기 딱 좋다고 합니다. 10여 명의 안전요원분들도 계시고 운영본부에서는 비상약품을 상시 대비하고 있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물놀이장이죠. 우리 어린이들 뒤통수에서도 신나게 보이는데요. 물놀이장 중앙에 있는 워터드롭과 징검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해적선이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특히 커다란 양동에 물이 가득 차면 마치 폭포처럼 떨어지는 워터드롭이 최고 인기고요. 아직은 물을 무서워하는 조금 더 작은 아이들이 놀기 좋은 곳은 확실히 좀 평화로워 보이네요.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재밌게 놀다 보니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이것은 물놀이장 밖으로 나오라는 안내방송입니다. 50분 놀고 10분 휴식 꼭 지켜주셔야 하고요. 어린이들이 잠시 부모님과 간식을 먹는 동안에 안전요원분들은 이물질 제거와 시설 점검을 해주신다고 그래요. 무료 물놀이장인데 탈의실과 샤워장도 갖추고 있어요. 샤워장에서 비누나 샴푸는 자제해 주달라고 그러네요. 물놀이장 주변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간단한 그늘막 텐트나 돗자를 펴놓을 수도 있고요. 음식물 취식은 가능하지만 취사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피크닉 후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집에 가져가서 버리시는 것도 모두 아시겠죠? 모두한 나를 위해서, 그리고 광주 시민을 위해서 에티켓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에티켓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내님이십니다. 안춘하의 내님아. 깊은 밤이 지나가도 그니
휴가철이다 보니까 시원한 곳을 찾아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도심 한복판에 방공호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광주 도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공습으로부터 대피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방공호 지하시설인데요. 남구에 있습니다. 사직공원 밑에 방공호 시설공사를 시작해서 당초에는 4곳에 만들려고 했었는데 단단한 화강암 집안으로 인해서 공사 진척이 느려서 완공하지 못한 채 전쟁이 종료됐다고 하네요. 뒹굴동굴입니다. 뒹굴동굴이라는 남구의 사직공원에 있는데요. 생각보다 깊숙하고 어두컴컴한 동굴 안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나 으스스한 동굴 분위기가 났어요. 제가 가서 한번 봤더니 양림동 뒹굴동굴은 일자로 쭉 들어가면 조용하고 웅거리는 동굴 소리와 함께 귀여운 박쥐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이색 동굴로, 여기는 자세히 들어보면 실제가 아닌 박쥐 모형이 살고 있어요. 동굴 안에 들어가시면 잠시 앉을 수 있는 의자에서 박쥐 모형을 보면서 이런 방공호 지하시설이 만들어진 이유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하네요.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방문한 데는 꼭 함께 방문해 보시고요. 안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둥글둥글 사랑을 느끼실 수 있어요. 홍다익입니다. 두루뭉술 내 사랑. 건강한 휴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몰라요. 두루뭉술 당신 마음을 사랑도 모르고 외로움도 모르는 그런 당신 어찌 하나요? 사랑한다지만 믿을 수 없어요. 속 시원히 보여주세요. 마지못해 하는 사랑, 그게 사랑인가요?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어찌합니까? 두루뭉술 넘어가는 사람. 당신 마음을 행복도 모르고 그리움도 모르는 그런 당신 어찌 하나요? 사랑한다지만 믿을 수 없어요. 속 시원히 보여주세요. 그게 사랑인가요?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어찌합니까? 두루뭉술 넘어가는 사람. 어찌합니까?